요즘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왜 아직도 이 정도일까?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인생이 딱히 좋아졌다는 느낌은 없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위로도 아니고 희망을 억지로 주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이미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당신만 그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이 좋아진다는 걸 돈이 늘어나거나 큰 일이 생기거나 누가 알아봐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아주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대부분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직 나는 힘들다. 아직 내 인생은 별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방향은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처럼 자기 자신을 심하게 몰아붙이지는 않는지, 남들과 비교하다가 하루를 다 망치지는 않는지,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는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은 지금 나아지고 있는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평범하다는 겁니다. 너무 작아서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인생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공통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충분히 버텨온 사람들에게서 조용히 나타나는 변화들입니다. 혹시 이 중에 당신의 이야기가 있는지 천천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즈음에는 적어도 이런 생각 하나쯤은 들게 될 겁니다. 아, 내 인생이 생각보다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건 아니었구나. 인생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걸 신호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사라져야 인생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 힘든 일이 없어져야 나아진 거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인생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돈 걱정도 남아있고 건강에 대한 불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나를 끌고 다니지 않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 하나만 생겨도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붙잡혀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래서 안 되는 거지. 역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런 말들이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같은 일이 생겨도 예전만큼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게 됩니다. 여전히 속상하긴 합니다. 그래도 스스로를 죄인처럼 다루지는 않습니다. 실수 하나로 인생 전체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문제가 줄어든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의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이 변화는 의외로 아주 늦게 옵니다. 보통은 충분히 애써본 사람들에게만 나타납니다. 계속 자신을 채찍질하던 시기가 지나고 더 이상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되었을 때 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평범하고,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걱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속은 다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실패지라고 단정했을 일을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건 맞다. 이 생각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 낮아진 게 아닙니다. 조금 현실적이고 조금 공정해진 겁니다. 이걸 두고 포기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는 아예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변화는 기대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기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 삶의 크기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은 조금씩 편해집니다. 문제가 생겨도 이건 내가 감당 못할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불안은 있어도 공포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이건 무기력해진 게 아닙니다. 체념한 것도 아닙니다. 삶을 다뤄보는 손이 조금 능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스스로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당신은 실수 하나 때문에 밤새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습니까? 후자라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이전과는 다른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방향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좋아진다는 건 갑자기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덜 아프게 사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여기서입니다. 스스로를 다루는 방식이 조금 부드러워졌을 때 인생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두 번째 신호는 의외로 사람 관계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늘어나거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가 하나둘 정리됩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불편해도 참고 만났습니다. 싫은 말을 들어도 괜히 분위기 깰까봐 웃어 넘겼습니다. 연락이 오면 피곤해도 의무처럼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잘 안 됩니다. 억지로 웃는 게 힘들어지고 굳이 설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변화를 두고 차갑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나이 들더니 사람 가리네. 하지만 이건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인생이 정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인생이 힘들 때는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렵고 혼자가 될까 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도 붙잡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리를 내줍니다. 하지만 인생이 조금 안정되기 시작하면 사람을 통해 자기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의 기준이 바뀝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가 나답게 남아있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줄어듭니다. 연락도 줄고 약속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편해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람이 이렇게 없어서야 하고 스스로를 걱정했을 텐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힘든 상태이고, 지금 이 단계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내가 이상해진 것 같다.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졌다.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 인생이 소음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필요 없는 설명을 줄이고 불필요한 감정을 쓰지 않게 된 겁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나타나는 이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굳이 끝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다. 싸울 힘도 없고 설득할 의지도 줄어듭니다.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더 나타납니다. 사람이 줄어들었는데도 자존감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보다 이게 지금 내 페이스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건 아주 큰 변화입니다. 인생이 좋아지기 전에는 사람이 곧 내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감각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순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지나면서 말합니다. 사람이 줄었는데 인생은 오히려 편해졌다. 이 말은 허세도 아니고 강해졌다는 자랑도 아닙니다. 그냥 이제는 억지로 살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만약 요즘 당신이 사람을 덜 만나고 연락이 줄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돼 있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인생이 정돈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인생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에게 휘둘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아주 확실합니다. 인생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세 번째 신호는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더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냥 의욕이 떨어진 거 아닌가? 포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늘 더 나아져야 했습니다. 더 벌어야 했고, 더 인정받아야 했고, 더 잘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항상 부족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도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줄어듭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지금 이 삶도 나름 괜찮다. 이 말이 억지, 위로나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힘들 때는 지금을 견디기 위해 항상 미래를 붙잡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없으면 지금이 너무 버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지금 이 순간 자체가 조금은 살만해집니다. 그래서 미래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목표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목표가 나를 쥐고 흔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목표가 없으면 불안했고 계획이 없으면 초조했습니다. 이래서 되겠나라는 말이 입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내일이 아주 뚜렷하지 않아도 큰 공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무책임해진 게 아닙니다. 삶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어떻게든 감당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겠다는 감각이 자리 잡은 겁니다. 그래서 남들의 성공 이야기에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러움이나 자책으로 이어졌을 이야기가 이제는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지나갑니다. 이건 냉소가 아닙니다. 비교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젊을 때는 비교가 연료였습니다. 비교해야 움직였고 비교해야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 연료는
오래 쓰면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그 연료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렇게까지 달리지 않아도 된다. 이 메시지를 몸이 먼저 보내는 겁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기 삶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이 선택을 했는지 굳이 해명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자신감이 넘쳐서가 아닙니다. 자기 삶에 대해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생은 조용히 좋아집니다. 더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줄어들수록 지금의 삶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삶의 소음이 줄어듭니다. 불필요한 비교, 쓸데없는 조급함, 끝없는 자기 검열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지나며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해졌다. 이 말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인생은 더 잘 살아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덜 흔들려서 좋아지기도 합니다. 만약 요즘 당신이 예전처럼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 느슨해졌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 이상한 안정감이 들어왔다면, 그건 게으름도 포기도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이 속도를 줄여도 괜찮은 구간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인생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인생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네 번째 신호는 미래를 떠올릴 때 느끼는 감정의 변화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이 나이가 되면 건강, 돈, 가족, 노후 같은 단어만 떠올라도 마음이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한 나는 아직 괜찮지 않다고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불안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닙니다. 불안이 전부인지 아니면 불안 옆에 다른 감정도 함께 있는지입니다. 인생이 힘들 때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함, 공포, 답이 없다는 느낌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래서 생각을 멈추게 됩니다. 미래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버거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미래를 떠올릴 때 아직 불안은 남아 있어도 그 옆에 작은 여지가 생깁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까지도 버텨왔으니까. 완벽하진 않아도 완전히 망하진 않겠지. 이 말들이 스스로를 속이기 위한 주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신뢰입니다. 인생이 좋아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본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미 많은 고비를 지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완벽한 해답은 없었지만 결국은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이 기억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아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꿉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즉각적인 답을 찾지 않아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미래를 포기한 태도가 아닙니다. 미래를 전부 통제하려 하지 않게 된 태도입니다. 젊을 때는 계획이 곧 안전이었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불안했고 모든 걸 정해 두어야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알게 됩니다. 계획대로 흘러간 인생은 거의 없었다는 걸. 그래서 인생이 좋아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떻게든 통제해야 한다는 마음 대신 흐름을 보자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늘 긴장 상태를 만듭니다. 하지만 흐름을 보는 마음은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잠을 완전히 설칠 정도는 아닙니다. 걱정은 있지만 공포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신호입니다. 미래가 밝게 보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도 지금의 나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게 된 상태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살아서 뭐가 되겠나라고 스스로를 몰아세웠을 생각을 이제는 이렇게 바꿔 말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버텨온 건 맞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을 크게 바꿉니다.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생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완전히 괜찮아지지 않아도 앞을 볼 수 있다는 건 지금 자리에 어느 정도의 안정이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즘 당신이 미래를 떠올릴 때 불안과 함께 이상하게도 조금의 여유가 느껴진다면 그건 나이가 들어서 무뎌진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자기 인생을 조금 믿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인생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인생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다섯 번째 신호는 아주 사소해서 대부분은 그냥 지나칩니다. 하루가 조금 덜 버거워지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여전히 피곤합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도 있고 마음에 걸리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전처럼 하루가 버텨야 할 대상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여전히 반갑지는 않지만, 아, 또 하루가 시작됐네라는 막막함이 조금은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 변화는 너무 미세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좋아진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진 거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익숙함과 다릅니다. 익숙해진 삶은 감정이 무뎌집니다. 기쁨도 줄고 불편함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변화는 무뎌진 게 아니라 조금 여유가 생긴 상태입니다. 짜증이 아예 없어지진 않지만 오래 끌고 가지 않습니다. 기분이 가라앉아도 예전처럼 깊이 빠지지 않습니다. 감정이 왔다가 가는 거지라는 걸 몸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망쳤다고 느끼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작은 실수 하나, 말 한마디, 기분 상한 사건 하나로 오늘 하루는 다 망했다라고 단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로는 하루 전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단한 긍정도, 마음 수양도 아닙니다. 인생을 여러 번 망쳐봤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진짜 망함인지 알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조금 덜 무섭습니다. 조금 덜 긴장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해졌다고 느끼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웃을 일이 많아지고 삶이 환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대신 인생은 이렇게 바뀝니다. 하루를 견디는데 쓰이던 힘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조금씩 생깁니다. 이 시간에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창밖을 보거나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도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시간이 불안했을 겁니다. 이러고 있어도 되나? 또 뒤처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그 질문이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습니다. 이건 게을러진 게 아니라 삶의 압력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인생이 힘들 때는 항상 뭔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마음은 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쉼이 죄책감 없이 가능해집니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하는 건 일이 아니라 쉬어도 쉬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즘 당신이 하루를 마치고 나서 오늘도 겨우 버텼다가 아니라 그래도 무사히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이 극단에서 벗어나 중앙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좋아진다는 건 대단한 사건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루가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덜 무겁고 조금 덜 두려워지는 것, 그 변화가 매일 조금씩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예전보다는 훨씬 낫다. 이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이 좋아지기 시작한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큰 변화는 없는데 말을 듣다 보니 나도 조금은 해당되는 것 같네. 그 느낌이 맞습니다. 인생이 좋아진다는 건 갑자기 웃을 일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덜 자책하고, 덜 비교하고, 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조용히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합니다. 여전히 걱정도 있고,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여전히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완벽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안하지 않았던 시기, 걱정이 없었던 시기, 완전히 자신 있었던 시기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기 인생을 감당해 온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신호들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충분히 애써본 사람, 충분히 버텨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들은 자랑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마음 안쪽에 자리 잡습니다. 스스로를 덜 괴롭히게 되고, 사람에게 덜 휘둘리게 되고, 미래를 생각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하루가 조금 덜 버겁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을 전부 부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부족한 상태로도 여기까지 온 사람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의 당신은 잘 되고 있는 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망가지지 않는 쪽으로 분명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마 나중에야 알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당장 삶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생각보다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말 한마디면 오늘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숨이 편해졌다면 그걸로 이미 이 영상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버텨온 당신 수고 많으셨습니다.